자, 오늘도 주식 정보는 범주식, 범주식 대표 최원문 대표입니다. 자, 어저께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자, 로봇 섹터들 정말 또 오랜만에 또 시장을 또 수놓았죠. 그래서 오늘은 로봇 섹터 관련해서 그리고 지금 관련주들 집중해서 봐야 될 종목 몇 개 또 소개해드리고 마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영상 하기 앞서서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먼저 좀 보죠. 네, 뭐 대표적이었죠. 대표적이었고 어떻게 보면 로봇 섹터들이 다 같이 좀 움직일 수 있었던 이유 같은 경우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전자랑 관련이 또 있다라는 사실만으로. 근데 그냥 걸려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좀 밀접하게 관련이 좀 생겼습니다. 네, 밀접했는데 지금도 보시게 되면 삼성전자 미래 먹거리 이건 이미 우리가 작년부터 알고 있었던 정확한 사실 팩트죠. 자, 로봇 사업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중점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삼성그룹이 우리가 2022년 연초에 TF팀을 발족시킵니다. 삼성이 이제 TF팀을 발족시켰고 그 TF팀 같은 경우에도 뭐다? 그 TF팀이 하는 역할들이 자, TF팀으로 시작을 합니다. 삼성 로봇으로 시작해서 이게 10명 수준에서 지금 거의 300명 이상 육박이 됐고 결국에는 이제 로봇 관련된 TF팀 태스크포스로 시작을 했는데 300 이상 육박하게 되면서 이제는 아예 팀으로 승격돼서 박차를 가하고 있다. 어디에? 미래 먹거리 사업에. 지금 우리가 삼성도 삼성인데 지금 로봇에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이유들 현대차가 투자하고 있는 이유들 어떻게 보면은 몇 가지가 있는데 명확하게 딱 두 가지일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로는 일단 지금에 있어서 지금 이제 삼성도 그렇고 반도체, 스마트폰, 현대차도 완성차, 그리고 내연기관. 우리가 지금 이 기업들을 이끌어 왔었던 산업들이 오히려 이제는 발목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물론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내연기관 차들로의 지금 시장 점유율 압도적으로 정말 많은 성장을 했었죠. 제네시스가 정말 거기에 폭발적인 성장력을 기여했습니다. 그런데 삼성도 이제 반도체도 그렇고 삼성 헬스케어 쪽도 그렇고 그리고 반도체 플러스 이제 스마트폰이었는데 우리가 이제 혁신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 물론 이제 우리가 플립이라던가 폴더블이라던가 물론 혁신적이죠. 하지만 폴더블을 쓰지 않는 사람들은 안 쓰고요. 플립을 쓰지 않는 사람들은 안 쓰고 이제는 좀 홀로그램이 되던가 진짜 몸에 인식을 하던가 그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이제 그 레드오션이었던 지금 이제 블루오션이었던 부분들이 레드오션이 됐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의 지금 타겟책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로봇 산업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로봇 산업이 가질 수 있는 그 유기체적인 연결성들이 굉장히 좀 강력하죠. 어떻게 보면 방산 쪽도 될 수가 있겠고, 그죠? 방산 쪽이 될 수 있고, UAM 쪽도 그렇고, 통신 쪽이 될 수도 있었고, 지금 뭐 여러 가지 형태, 그리고 이제 제조업 중심으로 있을 때 스마트 팩토리 쪽에서도 이제 로봇 관련주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점들을 비추어 봤을 때 결국에 우리가 삼성이나 현대차 같은 경우도 그렇고 테슬라가 지금 좋지 않지만 이미 휴머노이드 쪽으로 포커싱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로봇주들을 새로운 먹거리로 보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 그리고 레이모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삼성 상대로 시설 자금 289억, 운영자금 300억, 거의 뭐 600억 관련된 3자 배정을 이제 실시를 한다. 라는 점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삼성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2대 주주가 돼요. 굉장히 큰 호재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어저께부터 이제 급등을 해서 오늘까지도 급등에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로봇주들을 봤을 때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 치면은 기사들이 다 같이 나오죠. 그래서 로봇의 진심인 삼성이다. 해서 10% 지분 10%면은 정말 큰 범위입니다. 네, 지금 이제 우리가 시장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10% 10%에 대한 지분을 확보했다는 것은 굉장히 공격적인 투자예요. 네, 금액 자체가 600억밖에 안 되지 않냐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지금 어디에 투자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슈 자체가 시장을 흔들기에 충분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로봇 산업 같은 경우에도 자 볼게요. 지금도 이제 우크라이나전에서 맹활 향한 드론도 지금 보시게 되면은 드론 지금 정부에서 어떻게 했어요? 합동 드론 사령부 창설. 그죠? 드론은 또 어떻게 돼요? 로봇으로 분류가 또 되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드론이랑 로봇이랑 다른 것이 아니냐. 지금으로서는 범주가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로봇 같은 경우에도 보시게 되면이 그렇다면 협동 로봇 쪽, 서비스형 로봇 쪽, 지금 카테고리화가 될 텐데 지금 이제 로봇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일단 우리가 서비스용 로봇 쪽이죠. 가장 대표적인 그 실내형 형태로 로봇 청소기가 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교육용 로봇이 또 만들어질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협동 로봇, 그죠? 암 자체가 스마트 팩토리 쪽에서 그리고 지금도 이미 로봇 관련돼서 이제 많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그게 더 진보된 형태로 가게 됐을 때, 그죠? 이제부터는 인공지능도 포함될 수가 있겠고, 그리고 가장 또 우리가 좀 여기서 이제 주목받을 수 있는 점이 CS 열리잖아요. CS. 에버리봇도 지금 마찬가지로 이슈가 되고 있죠. 자, CS 무려 3년 만에 코로나 때문에 못했던 걸 3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가 됩니다. 5일부터 이제 8일까지 개최가 되죠. 그래서 로봇에 대한 기술력을 선보인다라는 것까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그래서 이제 볼 종목 몇 개 또 추려졌죠. 자, 그래서 일단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두 번째 급등을 해서 굉장히 좀 고점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데 계속해서 봐야 됩니다. 예, 계속해서 체크를 해야 되고, 이족 보행 두 다리로 걷는 로봇 중에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대표적이고, 그리고 방금 보여드렸던 에브리봇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봇 청소기 쪽에 말씀드렸던 대표적인 또 재료가 에브리봇이죠. 네, 그래서 에브리봇 같은 경우에도 보시게 되면은 지능형 로봇 청소기로 분류가 되어 있고, 그리고 주력 제품이 있는데 물걸레 전용인 주력 제품 같은 경우는 시장 점유율 1위예요. 네, 1위고,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공장에 들어가는 로봇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미 서비스용 로봇도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에브리봇에 대한 이 자리 또 지금 거의 뭐 대바닥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여기까지 시세가 나왔던 걸 감안하게 되면은, 그래서 에브리봇도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저는 SPG를 놓치면 안 된다 생각해요. SPG 같은 경우에는 감속기입니다. 감속기. 특히 또 이 SPG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로봇이 움직이게끔 할 때, 그죠? 이제 관절 부분도 마찬가지고, SPG 한번 같이 한번 알아보죠. SPG 이제 보시게 되면은, 자, 로봇의 핵심 부품, 소형 감속기, SPG, SPB 테크 뜬다. SPB 테크 같은 경우에는 비상장 기업이에요. 그래서 SPG를 보시면 되는데, 자, 로봇이죠? 로봇이 움직이게끔 하려고 하게 되면은, 우리 사람 관절 생각하시면 돼요. 예, 관절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사람처럼 움직이고 생각하고 말하는 휴머노이드다. 감속기는, 감속기는 지금, 감속기 시장에서 지금 SPG가 차지하는 부분이 거의 3분의 1 가까이 올라와 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감속기에서 주목할 만한 기업으로 이미 얘기가 많이 오가고 있죠. 그리고 감속기가 로봇에서 차지하는 원가는, 자, 2차 전지 양극재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가가 40%나 된다라는 점까지 보시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감속기 수요는 뭐 당연한 거죠. 당연히 늘어날 것이고, 산업용 로봇으로도 수요가 늘고 있고, 고도화될수록 감속기가 더 많이 필요하고, 고도화된다? 관절이 이제 뭐 10개밖에 없는데 20개, 30개, 50개, 100개 훨씬 더 정교하게 움직일 수가 있겠죠. 가면 갈수록 캐파가 커지는 시장이 뭐다? 감속기 시장이다.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구독과 좋아요 중간에 한 번 더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이 세 종목 알아봤었고, 그리고 뭐 우리가 꾸준하게 체크해야 되는 그런 로봇 관련주 중에서는 우리가 로보티즈가 1세대 대장주인데, 네, 놓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로보티즈까지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로보티즈까지 챙겨주시고, 정말 뭐 많은 로봇 관련주들이 있습니다. 네, 정말 많은 관련주들이 있고, 저는 여기에 포함해서 최근에 이제 신규 상장된 로봇주 중에서는 뭐 가장 대표적이죠. 신규 상장된 지가 작년 한 7월 정도, 지금 한 6개월 정도 지나왔습니다. 그래서 루닉 같은 경우에는 또 재료 자체가 그 딥러닝 인공지능 관련 쪽이에요. 네, 의료용 쪽이라도 관련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로닉 같은 경우도 최근까지 흐름이 또 좋죠. 네, 최근에 또 흐름이 좋았고, 지금도 보시게 되면은 AI 유방암 검진 솔루션 또 그렇고, 또 찾아보게 되면은 남미 최대 브라질 병원 이 부분이고요. 계속해서 똑같은 이슈들이 또 형성이 됐고, 결핵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연매출 180억 원. 그래서 지금 긍정적인 검토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닛도 한번 챙겨보시라. 신규 상장된 로봇 중에서 루닛까지 한번 챙겨보자 라는 관점 말씀드려 봅니다. 자, 결국에는 우리가 로봇 관련 주들이 앞으로 우리가 이제 2023년 시장을 봤을 때 삼성이 결국에는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선택한 것처럼, 그래서 앞으로 현대차도 마찬가지, 테슬라도 이제 로봇 관련돼서 또 이슈가 나오겠죠. 네, 여기서 끝날 테슬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도 그렇고,
지금 이제 로봇 관련된 비상장 관련 기업들도 네, 상장을 또 앞두고 있고, 그래서 많은 형태의 지금 로봇 관련 주들이 이제 시장에 앞다투어서 수급을 좀 형성하고 있으니까 이제부터는 로봇주들을 굉장히 집중해서 봐야 될 타이밍이니까 같이 네, 집중해서 보는 시각을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로봇이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